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해서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제선충병이 심각합니다. 특히 남해안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제선충병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한된 예산에 방제 순위에 밀리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월호동에 딸린 작은 섬 소경도. 섬 곳곳마다 말라 죽은 소나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파리가 붉게 변한 것도 많습니다. 모두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린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는 밑동만 남긴 채 결국 베어져 버렸습니다. 소경도 전체 마을이 전체가 다 지금 재생을 하고 나무가 싹 죽어가 버리고 있거든요. 빨리 우리 시에서나 산림청에서 빨리 좀 많이 협조를 해서. 그리 좋던 소나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다 죽어버리고. 자꾸 더 죽어가. 여수에서만 2만 8천여 그루가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전체 감염목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지자체가 제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섬 지역은 사실상 방제 사각지대입니다. 제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곳과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섬은 늘 후순위였습니다. 어차피 육지가 더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쪽에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길어져 소나무 피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방제 우선순위에 밀려나면서 푸르렀던 섬이 죽은 소나무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지역 주요 댐들이 오는 6월까지 저수위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전남의 주요 댐 저수율은 섬진강댐이 19.1%, 동복댐 19%, 주암댐 21.5% 등으로 집계됐는데 지난달 비가 내리면서 저수위 도달 시점은 당초 4, 5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댐 내 펌핑시설 설치를 통해 저수위 아래에 고인 비상용수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장흥댐과 주암댐이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서로 연계 공급하고 하수 제2용수를 산단에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가뭄 극복 대책 중의 하나로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수도 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경우 상수도 요금을 최대 13%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가뭄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추진되고 별도의 신청 없이 광양 지역 전체에 적용됩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읍 핵심 땅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하게 사들였는데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땅값이 크게 올라 막대한 시세 차익만 거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셉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목성지구 일대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면적만 66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부영주택이 아파트 6,600여 세대를 짓기로 했지만 현재 2개 단지만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마저도 광양시와 임대료 책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입주자 모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광양읍 주민단체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부영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규탄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와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게 협조를 많이 했는데 부영주택은 지금까지 워낙 늦은 개발로 많은 인근에 좀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지역 정치권도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광양읍 노른자 땅을 3.3제곱미터당 45만 원 수준으로 수용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현재 인근 땅값은 10배가량 올랐다며 부영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평당 한 500에서 700만 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세차익이 발생하였고 그 부분에서 일부라도 지역민을 위한 어떤 사회공헌 사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영 관계자는 LH가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을 여러 위험성을 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의 요청을 수용한 뒤 부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생을 위해 지역 중장비 사용률을 50% 이상 올렸고 지역 협력업체 참여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정지가 오는 2028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고흥군 복내면 신금리와 예내리, 외초리 등 1,729제곱킬로미터, 1,132필지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 농지와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제곱미터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수의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중흥동 1호 수소충전소에 이어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둔덕동 2호 하이넷 여수 수소충전소가 내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오는 5월에도 세 번째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수소승용차 400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수소승용차 235대, 수소버스 11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수항이 올해 개항 100주년을 맞습니다. 여수의 역사는 여수항의 역사와 함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항은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3년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무역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여수항의 개항 시점을 두고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역사 속에 기준점을 두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개항을 선포한 1951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항 시점에 대한 지역 내 소모적 논란보다는 올해 여수항 100주년을 여수항의 과거 역사를 반추해 미래 100년 청사진을 그려가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여수항은 무역항에서 해상 관광 거점항으로 그 기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새로운 동기부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물류 중심이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의 신북항이나 신항 쪽은 앞으로 관광객들을 들고 날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의 개념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 박람회장 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여수시는 다음 달 1일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수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밑그림이 제시됩니다. 여수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스포츠 콘텐츠를 확장하고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가기 위한 청사진이 처음 공개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박람회장 내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 크루즈 전용 터미널 확장 사업과 여수항 항계 확장 등 굵직한 사업 계획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과제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여수인들의 삶과 역사가 오롯이 녹아있는 여수항.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수항의 기능도 역할도 바뀌고 있지만 언제나 여수항은 지역민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개항 시점에 대한 논란보다는 여수항의 100년 미래를 그려가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더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포스코와 광양 지역의 상생 협력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포스코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광양 지역의 시민들은 40여 년 동안 환경 피해 등을 감내하며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다며 이 같은 희생에 보답하고 광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포스코 그룹 차원의 본사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어 지난해부터 포스코와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금까지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프레오픈 행사가 오는 25일 박람회장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사전 신청을 받아 배포한 특별체험권 소지자 3만 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원 박람회장을 박람회 개장 전에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조직위는 이번 행사가 많은 시민들과 박람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박람회 붐 조성, 이슈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등이 전국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집중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한 이후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한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인데요. 전남에서는 30건이 포함됐습니다. 전남 녹색연합이 광양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 등 50여 명과 광양읍 인동수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팝나무 심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 15년째인 나무 심기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운동으로 해당 주차 공간은 조성 당시 대부분의 나무가 잘려나가며 새 가지와 잎이 자라지 못한 곳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조합인 순천농협 제8대 조합장으로 최남휴 조합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최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조합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낮이 길어지면서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춘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낮이 더 길어지겠는데요. 오늘 절기답게 낮 동안 기온도 많이 올라 따뜻했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큰 기온 변화 없이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봄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예상되고요.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광양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이 16도, 순천은 1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46분, 간조 시간은 오후 3시 4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00년 전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일본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던 왕인박사. 박사의 탄생지인 영암 성기동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전통 양식의 건축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일본 칸자키시의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기와장부터 석재, 목재까지 모든 건축 자재를 일본 현지에서 들여왔고 일본인 기술자가 직접 지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달한 건축 비용은 일본 칸자키시에서 부담했고 왕인문 준공 검사와 현판 설치까지도 진행했습니다. 석공, 기와, 목공, 기와, 미장 작업을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2018년에는 영암군이 왕인박사 유적지 내 백제문을 일본 칸자키시에 똑같이 건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 건축 양식과 자재로 우리나라 기술자가 현지에서 직접 건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왕인박사를 기리는 백제문과 왕인문이 한일 양국에 세워졌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온 한일 교류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맞춰 일본 칸자키시 방문단이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인에게도 왕인문이 공개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이 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견학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제13회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에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과 가족 단위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는 다음 달 21일부터 사흘 동안 별난 우주여행 웰컴 투 고흥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오는 5월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2년부터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 4명을 상대로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렌터카를 추락시켜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9년 동안 잠적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